쾅! 문이 닫혔습니다. 술도가 안쪽 방 안, 숨막히는 정적을 뚫고 문미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퍼졌습니다. 강소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은 채 손에 쥔 서류 한 장을 덜덜 떨리는 손끝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담긴 진실, 그 종이엔 출생기록 사본, 미국 진료 차트, 그리고 영주의 친부가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전과 기록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문미수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그동안 조용히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강소연 당장 이혼해. 아니면 이 자료 기자들한테 돌릴 거야. 넌 술도가 지부는커녕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여자로 낙인 찍힐 거야. 강소연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거 다 조작된 거야. 사실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 딸 영주는 아무것도 몰라. 조작, 내 딸. 당신 입에서 감히 내 딸이란 소리를 해? 당신이 영주를 이용해서 벌인 짓 다 알고 있어. 더는 착한 엄마 행세 그만해. 더 이상 속일 생각하지 마. 넌 끝났어. 문미순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오천수 삶을 망가뜨린 만큼 철저하게 되갚아줄 거야. 차분하고 조용했던 문미순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단 하나의 서류가 술도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기억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천수야, 오랜만이지? 그날은 눅눅한 장마 끝자락, 술도가 창고 마당엔 이슬비가 간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빗물이 고인 돌바닥을 빗자루로 쓸어내며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쿵, 쿵 무거운 걸음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은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 그러나 금세 눈길은 그녀의 배로 향했습니다. 둥그렇게 부른 만삭의 배.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모습 하나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연락이 끊겼던 강소연이었습니다. 강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오천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오천수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강소연은 허리를 숙이기도 버거워 보이는 몸으로 손끝을 바닥에 짚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어. 강소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오천수는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강소연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흠뻑 젖은 어깨, 그리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오천수는 말없이 강소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밖에 서 있지 말고 들어와. 조용한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어쩔 줄 모르는 걱정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강소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 부축하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겨우 진정된 뒤 강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너랑 나 사이에 생긴 아이야. 그날 기억나지?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듯 떠났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 오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따지고 들기엔 강소연이 너무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오천수는 그럴 만큼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먼발치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오응수였습니다. 오응수는 마당 너머에서 형 오천수와 강소연이 마주 앉은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깃들어 있었고 강소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눈물로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불쑥 찾아온 것도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의 눈빛은 연민을 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단 계산된 슬픔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여자가 또 우리 착한 천수형을 어떻게 구워 삶으려는 거야. 가슴 한켠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일렁였지만 오응수는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형이 그렇게까지 감싸 안는 모습을 본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수형이 얼마나 강소연을 사랑했는지 잘 알았기에 오응수는 결국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설마 핏줄로 속이겠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낯설고 찜찜했지만 형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길한 징조의 모든 시작은 여름날 마당에서 울던 강소연의 거짓 연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5년이 흐른 지금 한 통의 전화가 묻혀있던 진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따르릉. 오천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순간 그의 일상은 단숨에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전화는 그동안 강소연이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진실의 실마리를 드러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발신지는 미국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영주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측에서 걸려온 연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로 등록된 강소연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병원은 차선책으로 두 번째 보호자인 오천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알게 된
딸 영주의 혈액형이었습니다. O형인 오천수와 강소연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AB형의 딸인 것입니다. 오천수는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주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건가?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듯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느 날 불쑥 만삭인 채 자신의 앞에 나타났던 강소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강소연의 울음에 오천수는 책임지겠다고 했고 영주는 자신의 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믿음은 배신의 칼로 돌아와 오천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고 사랑하는 딸 영주의 엄마였기에 의심조차 스스로에게 금기처럼 여겨왔습니다. 오천수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문미수는 며칠째 오천수와 연락이 닿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답답한 마음에 결국 술도가로 나섰습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술도가 대문 앞에 도착한 미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마루 안을 바라보던 미수는 구석에 앉아있는 오천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문미수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천수야, 왜 연락 안 받아? 무슨 일 있었어? 오천수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문미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 좀 해봐. 나까지 밀어내면 안 되지. 그 말에 오천수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문미수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 무너져가는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결국 오천수는 미순에게 딸 영주에 얽힌 사실을 전했고 이를 들은 미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천수 옆에 더 바짝 다가앉아 말합니다. 강소연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엄마라는 사람이 왜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오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요 며칠 연락이 안 돼. 또 어디 가서 무슨 사고를 치고 있는 건지. 한동안 술도가에 기웃거리지도 않아서 속이 후련해서 잘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게 되다니 혼란스럽다. 오천수의 얼굴엔 짙은 허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는 듯 뒤늦은 자책과 분노가 얽혀 있었습니다. 문미수는 오천수를 다독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것도 없잖아. 일단 마음 좀 추스르고 나랑 같이 다시 알아보자. 오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미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문미수는 무언가 더 깊고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묻혀있던 과거의 조각들,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강소연의 또 다른 거짓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 하나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 창고는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문미수는 오천수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다며 몇 시간째 오래된 상자들 사이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캐캐 묵은 진열장 아래 삐죽이 나와 있던 종이 상자 하나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 겉면엔 흐릿하게 영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자 그 안에서는 영주의 백일 사진, 예방접종표, 작은 손도장이 찍힌 액자 등이 나왔습니다. 그 시절 강소연이 자주 꺼내보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오천수는 하나하나 꺼내보며 과거의 기억과 함께 자신의 마음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바닥 깊숙이 접힌 채 끼워져 있던 봉투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오천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천수는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임을 알까요? 그 안에는 출생증명서, 혈액형 검사표, 병원 기록이 정갈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혈액형 AB형, 산모 강소연 혈액형 O형. 그 속엔 영주는 오천수의 친딸이 아님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오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눈가엔 금세 붉은 기운이 번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있던 오천수는 자신만 바보였다고, 이제야 모든 게 보인다고 말하듯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내 핏줄이라 생각했던 딸이 한순간 아니게 된 심정을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망연자실하는 오천수를 보며 미순이 말했습니다. 속인 건 강소연이지. 사람을 믿은 천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영주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진실이 너무 무겁고 받아들이기 버거울 거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근데 천수야, 영주는 아직 몰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 마음이 다치지 않게 우리 어른이 지켜줘야 해. 덮어두는 것도
몰아붙이는 것도 아닌 진짜 진실을 조심스럽고 제대로 찾아가자. 그래야 영주가 무너지지 않아. 그래야 너도, 나도, 이 가족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미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그 따뜻한 울림은 오천수의 무너진 마음 깊은 곳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미순아, 너 없었으면 나 혼자 무너졌을 거야. 한편 그 시각 거실로 모인 술도가 식구들. 오천수는 말없이 차가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주가 제 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진 공주실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닌 것 같다는 무슨 뜻이래. 어떻게 된 일인지 얼른 말해보게. 뒤이어 마광숙도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막내 오응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수형, 그게 사실이야? 겉봐, 내가 그때 뜯어말렸어야 했어. 오응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삭의 강소연이 술도가 마당에 나타났을 때 이미 형 오천수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강소연이 찾아왔을 때 느낌이 이상했어. 눈물 흘리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딘가 연기 같았어. 내가 괜히 말 꺼내면 상처만 줄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었어. 오천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흥수, 내가 무슨 말했어도 나는 들을 생각 없었을 거야. 그때는 그냥 강소연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 영주를 내 딸이라고 믿고 싶었어. 술도가 식구와 오씨 형제들은 오천수가 보여준 지난 15년 남짓 동안 아버지로서 오천수의 모습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너졌다는 사실 앞에선 누구도 쉽게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더 살아온 선배로서 공주실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소연에 대해서는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소연 그 여자가 또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르니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오천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엔 비로소 결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안에는 무너진 진실과 꺼지지 않는 형제의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천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강소연은 순순히 인정하고 술도가를 떠날까요?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다가오는 문미순의 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문미순은 그날 이후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천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는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직접 싸우기로 말입니다. 미수는 조용히 강소연과 영주의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천수가 내민 출생 증명서에서 시작해 강소연이 과거 산부인과에 남긴 이름과 접수 이력, 보험 처리 내역까지 정리했습니다. 미국 체류 기간 중 진료 기록은 쉽지 않았지만 예전에 강소연과 가까웠던 지인을 통해 단서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진실은 문미순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친부의 정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친부라는 인물이 다름 아닌 술도가와 원한관계에 있는 한 인물이란 사실이었습니다. 문미순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강소연은 사랑한 사람을 속이고 가문 전체를 조롱하며 술도가 지분까지 빼앗으려고 한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미수는 조용히 강소연이 머무는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강소연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합니다. 예의 없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고 말이에요. 미수는 어이없다는 듯 답합니다. 남의 방이라고 했니? 핏줄도 아닌 딸을 이용해서 남의 가문에 뻔뻔하게 들어와서 며느리 노릇하는 주제에 감히 내가 그런 말을 해? 문미수는 강소연 앞에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툭 하고 튀어나온 종이 뭉치의 무게보다 더 묵직한 것은 문미순의 눈빛이었습니다. 읽어봐. 읽을 줄은 알지? 강소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출생기록 사본, 진료기록, 이국 산부인과 병원명의 차트, 심지어는 영주의 친부가 소속되어 있던 전과 기록까지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강소연의 손끝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다 조작된 거야. 사실이 아니라고. 문미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거 알았을 텐데. 내가 여태 오천수 흔들어 놓는 동안 난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어. 문미수는 강소연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 들어. 질질 끌지 말고 당장 이혼해.
그게 강소연 당신이 살 길이야. 강소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이걸로 날 협박한다고 생각해. 이건 미국 기록이야. 한국 법정에선 증거로 못 써. 다 허수아비라고. 그러나 문미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법원에 내겠다고 했어. 지자한테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주의 친부가 누군지, 너랑 무슨 사이였는지 다 알려지면 술도가 지분이고 뭐고 넌 세상에서 제일 추잡한 엄마로 낙인 찍히는 거야. 강소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들춰? 문미수는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그 말할 자격 있기나 해. 영주 이용해서 할 만큼 다 했잖아. 당신이 벌인 일에 비하면 난 아주 순하게 말하는 중이야. 문미수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지금이라도 물러서. 그러면 이 서류는 덮어줄게. 하지만 버티면 난 널 세상 끝까지 무너뜨릴 거야. 말을 마친 문미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문미수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천수를 너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그 사람이 더는 무너지지 않게. 그게 널 위한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마치 심판처럼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남겨진 강소연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다시 들추었고 그 아래 도장처럼 찍혀있는 진료 기록의 병원명이 또렷이 그녀의 눈앞에 맺혔습니다. 더는 발뺌도 연기도 통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강소연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문미수는 더는 그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난 지금 강소연은 더 이상 술도가에서 버티는 건 무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닙니다. 마지막 발악처럼 영주의 친부를 끌어들여 또 다른 판을 짜려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이 순간 강소연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산이 오가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녀의 선택 하나가 술도가 전체를 또다시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강소연이 내디딜 그 한 걸음에 쏠려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판을 다시 짜게 될까요? 혹은 정말 끝내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음 장면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